5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주차 1교시 수업에서는 기업 기술 가치 평가라는 것이 이 창업과 결합해서 어떤 프로세스 상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기술 가치 평가가 이러한 프로세스 상에서 적용되는 그 과정을 이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런 데 대한 동기부여가 되리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창업과 관련돼서 기업 기술 가치 평가 역량이 생기면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또는 심사를 할 때 체계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업 계획서라는 이 분야에서 가장 심도 있게 어떻게 보면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 계획서에 가장 깊이 있는 레벨까지 이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것은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창업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케팅 관점에서 이 기술 또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예측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어, 매출로서 연결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이해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러한 것을 총합으로 해서 이 회계적인 관점에서 이 가치를 평가하는 데 대해서 또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관점과 역량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수업의 하나의 필요성이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 장표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 장표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 장표는 앞서 어, 경영지도사 자격증 과정에서도 제가 보여드렸고 그리고 사업 아이디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도 할 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건데요. 그만큼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시고 있으면 우리가 글로벌 창업대학원에 들어오셨다면 반드시 이러한 프로세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을 때 다양한 데서 이게 응용이 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 전체적인 틀을 잡아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측 위에 보면 이 why와 how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why와 how가 뭔가 음, 자 여기 why라는 관점은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인데요. 이게 크면은 왜 해야 되는가가 크면은 우리는 효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유가 있으면 이 이유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효과는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반대편에 밑에 how라는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수단입니다. 이 수단이라는 것은 efficiency, 효율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 why와 이 how 요것을 조합하면 what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why가 뭐냐? 이게 이제 이펙트고 이유
또는 한글로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이 목적은 어, 해야만 되는 이유죠. 그래서 만약에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뭔가 이거는 목적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Why I should to do. 내가 그것을 해야만 되는 것. 이것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 What makes me to do. 나를 하도록 만드는 게 무엇인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what이 결국은 목적이 되고요. 우리는 창업자가 이 why가 명확했을 때 결국은 사업 추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hy가 명확했을 때 결국은 진취성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고요. 내가 해야만 되니까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강하면은 몇 년이고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why가 단순히 성공이라는 목적과 또는 돈이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면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 why가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롭게 하는 뭔가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이러면 굉장히 추상적인데 세상이 불편해하는 것 또는 세상이 이걸 하면은 가치가 있을 것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발견을 하는데 어떻게 발견하느냐? 누가 이러한 것을 불편해 할까? 그 who를 구체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목적이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목적을 찾는다고 해서 하면은 이럽니다. 제가 로봇 회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로봇을 잘 만드는 것 이러면 누가 이러한 잘 만든 로봇을 필요로 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는 이 로봇을 만드는데 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 그러한 분들한테 적합한 로봇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어떤 불편한 점을 해결하겠다. 이러면 나는 뭐죠? 이게 그러한 불편한 사람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그러한 로봇을 만든다면 이건 좀 더 구체적이죠. 그러면 이거는 회사의 아이템입니다. 그죠?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로봇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회사인데 나의 개인의 미션은 뭔가? 나는 평소에 만약에 집안에 불편한 형이 있어서 그 형을 보고 자랐고 그래서 그 형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이로운 로봇을 만들겠다. 그럼 그건 개인의 어떻게 보면 미션이죠. 그게 확장된 게 결국은 사업 아이템으로서 나의 창업 아이템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업 아이템으로서 이 why는 결국은 소비자를 찾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why가 좀 더 확장이 되면 개인적으로는 신이 내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는데 이 신이 내한테 원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하나의 소명이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는 또 어, 내려오면은 그런 개인의 미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창업 쪽에 오면 회사의 어, 미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션이 명확한 회사일수록
어떻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기업은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세상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이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뭔가 더 했을 때 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런 어떤 요즘 지원 사업이 많은데 이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7개 정도의 분야에서 불편해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어, 장애인들을 고용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서의 이 why, 즉 이거는 어느 회사나 다 사회적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션이 명확하고 실제로 그러한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why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이 effect는 어때요? 더 커지게 됩니다. 즉 필요성, 이유가 크면은 이펙트가 큰 거죠. 효과도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듣는 게 창업 비즈 가치 평가를 듣는 게 어, 다양한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이 미션, 즉 이유가 이게 명확했을 때 여러분의 학습 효과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강의를 통해서 다른 데 가서 컨설턴트로서 가치 평가를 할 거야.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또 주력하니까 동기부여가 될 거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보면 레벨을 올려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이 사업 어, 가, 비즈 가치 평가, 즉 창업 비즈 가치 평가를 통해서 나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할 거야. 그런데 이 강의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내가 이 비즈 가치 평가를 통해서 기술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뭐죠? 라이프 사이클 그런 것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 추정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회계적인 그와 연결해서 현재 가치를 또 평가를 하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그런 베이스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강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화이에 해당이 되고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수업 효과, 이펙트는 커지게 되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창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why가 명확했을 때 우리는 opportunity, 즉 필요성이 커지는 거죠. 즉 기회를 달라, 기회를 찾다. 이거는 뭐냐? 세상이 불편해하거나 또는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세상이 유익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니즈가 크다. 반면에 위협적이다 이런 말은 세상에 어떤 필요성이나 이렇게 할 것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또는 그렇게 기여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hy를 찾는 이 영역은 어떻습니까? 이게 세상을 상대로 또는 외부 환경을 대상으로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죠. 그게 구체적인 하나의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찾는 과정이 결국은 기회를 찾는 건데 나한테 기회를 달라 이 뜻은 뭐냐? 내가 당신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증명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S전자의 스마트폰이 지금 어, 기회를 맞이했다. 이건 뭐죠? 고객이 S전자의 스마트폰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대로 S전자의 스마트폰이 위기를 맞았다. 이 말은 뭐죠? 고객들이 S전자 스마트폰을 사지 않을, 즉 필요로 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매출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어, 매출이 줄어들면 수익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opportunity slaton 요 분야와 관련돼서 어때요? 외부 환경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기회를 찾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how는 결국은 나의 자원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how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단이 결국은 이제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영어로는 리소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이 좋아지죠. 갖춰져 있는 도구가 좋으니 그만큼 효율적으로 efficiency가 좋아지는 거죠. 효율이 좋아진다. 즉, 이 말은 비용을 적게 들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면은 강점이라고 하고요. 상대편보다 많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강점이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그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건 장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지고 있거나 어, 그러면 이거 weak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장점, strength 또는 강점, strength가 많으면 효율이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이런 강점이나 장점을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내부 환경 분석입니다. 그래서 요 내부적으로 환경을 분석하는 이 영역은요. 사람, 기술, 자금, 마케팅. 이 4M이 맨, 메소드, 마니, 마케팅. 요 네 가지 앞에 M을 이니셜로 해서 4M을 했는데 이 4M을 어떻게 하죠? 내가 자원을 최적화시키고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내부 환경 분석을 하는데 뭡니까? 경영학이죠. 우리가 100년 전부터 시작된 경영학의 그 시초는 결국은 이 내부 환경 분석에서 포엠, 사람, 기술, 자금, 마케팅 중에 특히 사람이 그 중심에 있더라. 그 관점에서 사람 중심 경영, 사람의 심리 중심 경영, 이게 매니지먼트인데 경영학의 기초입니다. 그죠? 반면에 외부 환경, 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누가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누가 이것을 구매할 건지, 누가 여기에 대해서 공급할 건지, 이러한 외부 환경에서의 그 플레이어, 경제 주체 간의 분석을 통해서 고객을 찾아내고 경영 경영 환경, 외부의 경영 환경인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경제학이라고 하죠. 이 화의 관점은, 이펙트 관점은 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우 관점, 솔루션 관점은 매니지먼트, 즉 경영학이고, 이 내가 세상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우선적으로 스트렝스 가지고 있다가 스트렝스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가 위크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렝스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기회, 즉 사람이 원하는 거와 매칭을 해서 당장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POP,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앞에 P를 어, 4개를 해서 POP. 그거는 제품에 한정되어 있고, 이 7P는 거기다가 3P가 더 포함이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이 7P입니다. 거기는 피지컬 에비던스. 피지컬이 뭐죠? 피지컬 에비던스. 물리적 환경. 이거는 우리가 인테리어로 볼 수도 있고,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랜딩 페이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캐리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댓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피지컬 에비던스와 그 다음에 people, 사람이죠. 그 사람 구성 인원, 구성 요소 또는 사람의 역량, 기업 문화 이런 것 다 people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 또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그 프로세스죠. 이러한 것이 7P입니다. 그래서 이 7P를 어떻게 적절히 레시피를 만들어서 믹싱을 해서 이것을 허수로서 고객 가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기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당장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내는 헛을 가지고 제안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가격적으로 스트렝스, 즉 효율이 좋으니까 비용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이 시장에 매출이 일어나는 기회를 살려서 결국은 사업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헛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죠?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마케팅은 전략입니다. 저는 그 마케팅은 다른 말로 표현해라. 그럼 전략이라고 하는데 전략은 뭐죠? 군사 용어인데 최우선적으로 함으로써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것을 우리는 전략 무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가장 파급 효과가 큰 전략 무기를 만드는 게 이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자기네들이 잘하는 걸 가지고 가장 파급 효과가 좋은 게 원자탄이죠. 핵무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폿이 결국은 전략이고요. 그게 고객 가치고 4P 믹스 또는 7P 믹스인데 이게 마케팅입니다. 즉 마케팅은 뭐냐면 이 마켓, 시장을 알고 그리고 나의 내부 자원을 가지고 최적화시키는 게 마케팅이죠. 자, 그러면 가치라는 관점은 뭐냐면 이 opportunity와 이 4P 믹스 또는 7P 믹스의 관계는 뭐죠? 시장이 니즈가 크면 클수록 이 폿은 가치가 계속 커지겠죠. 가격이 오르겠죠. 사막에 물 한 병은 이 외부 환경에서 물이 없는 환경에서는 이 물 한 병이 가치가 엄청 큽니다. 이건 뭐죠? 사람이라는 대상으로 사람의 심리적으로 필요하면 이 가치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성적인 어떤 가격 결정 구조인데 그래서 이 파이와 what 관계는 밸류 관계입니다. 즉 사람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가치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밸류 정성적인 관계라면 이 what과 how는 어떠냐? price 관계입니다. 즉 정량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플러스 마진만큼만 올리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죠. 그래서 사업 성공 요인을 보면 이 why와 what 관계에서는 가치가 커야 되고 그리고 가치가 어느 정도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 물건은 만족도가 높은 거죠. 고객의 가치보다 기대 가치보다 제공하는 가치가 더 높을 때 그리고 이
how와 what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성비죠. 그래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더 어때요? 고객이 만족하는 그 지수가 이 만들어낸 가격 구조보다 정량적인 가격보다 더 높을 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가치가 가격보다 높을 때 우리는 고객이 만족하는 가치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높을 때 사업이 성공한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이렇게 표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이 why 분야는 경제학 분야, 그리고 how 분야는 경영학 분야, 매니지먼트, 그리고 what은 마케팅 분야. 그리고 자, 여기서 또 이제 요즘 힌트를 드리면 이 요즘은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만들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 트렌드가 워낙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 강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점을 내가 보완을 해서 당장 이 기회를 살리는 이 OW 전략, 요 영역에서 뭔가를 했을 때 돈은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의 강점을 빌려와서 또는 협업을 통해서 7P 또는 4P를 제안을 하는 이 영역이 앞으로 더 필요하죠. 이걸 우리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든 준비를 통해서 일관 생산 체계, 좀 일관 대응 체계를 했는데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었죠.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다. 서로가 협업을 하는 지혜, 그걸 위해서는 창의성과 소통, 공감을 통해서 이 기회를 살리는 이 분야가 앞으로는 더 필요하다. 이게 지금의 어, 컨셉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지금 설명했는데 이 교시에는 이 전반적으로 이 과정하고 이 why, what, how 관계가 어떻게 프로세서상에 구현이 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